자,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기 활용 마지막 편이 되겠는데요.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 내에서 흐르는 회로에서는 전기를 넣어주면 전류가 흐른다고 하죠. 그 흐르는 전류가 얼마만큼의 양이 되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류량의 단위는 뭐죠? 전류량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우리 프랑스 사람이죠. 그 앙페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류의 단위를 표시할 때는 그분의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간단하게 회로를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건전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살짝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건전지가 사용하던 건전지라 지금 전압은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하면은 급격하게 이제 힘이 떨어져요.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실험하는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LED 하나하고, LED 하나하고 저항을 3개를 썼습니다. 이 저항의 색깔이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갈색, 검정색, 빨간색 1kΩ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게 가장 높은 갈색, 검정색, 노란색 100k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주황이죠. 33k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100, 33 이렇게 세 가지 저항을 이 LED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LED 마이너스 쪽 다리, 짧은 다리에다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다리는 이렇게 악어 클립으로 물어서 건전지에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 극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이 지금 3가지이기 때문에 저항 하나하나에다가 전류를 흘려서 저항이 변할 때는 어떻게 전류량에 따라서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실험도 아울러 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명심해 둬야 될 말이 회로를 끊어라입니다. 회로를 끊어라. 우리가 전압을 측정할 때는 회로를 그대로 둡니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를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동작을 시킵니다. 동작을 시킨 상태에서 전압을 기준점을 마이너스로 잡고 전압을 재면 그만입니다만 전류는 흐르는 양이기 때문에 흐르는 양을 측정하려면 흐르는 선에 측정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흐르는 선에 측정기가 들어가 있어서 전기에 흐르는 양이 측정기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쪽에서 다시 원래 회로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전체 회로에 흐르는 회로가 성립이 되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비로소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전류를 측정할 때는 회로를 끊어라. 그래서 그 끄는 지점에서의 전류량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저항의 한쪽을 아무것도 연결 안 했어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 저항의 끝쪽에서 마이너스하고 건전지 마이너스하고 연결을 해야지만 전기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이 테스터기를 연결을 해서 즉 이 다리와 마이너스 극,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이 저항의 사이에다가 이 테스터기를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자, 시킬 때 그러면 극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전류는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왔기 때문에 플러스가 지금 노란색 악어 클립을 통해서 LED를 거쳐서 각 저항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여기서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전류가 이쪽 저항까지 와 있고 이쪽 측정기로 들어가는 쪽은 반드시 빨간색 리드봉을 대야 된다는 것이죠. 빨간색 리드봉을 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쪽에는 이렇게 건전지 쪽 마이너스에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보이시죠? 마이너스는 여기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건전지에는 자, 저항에는 여기다가 플러스에다가 제가 빨간색 리드봉을 이렇게 대고요.
그러면 전기가 이제 이 테스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전에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테스트기를 또 적당한 위치에 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류를 측정하는 거는 이쪽에 파란색 부분, 암페어라고 표시된 그 부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는 2mm 이내면은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2mm로 얘를 돌려놓겠습니다. 자, 2mm로 이렇게 하면 최대 2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전류가 흘러 들어서 테스터기에 전류를 흘려서 집어넣고요. 다시 이 검은 선을 통해서 전류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전류를 마이너스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돌렸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전류를 측정하고 있죠. 자, 전기가 들어가니까 LED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을 켜고 있고요. 자, 현재 1.913 이런 정도로 전류가 나오고 있죠. 즉, 이 얘기는 1.9mA 정도 흐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저항이 1kΩ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더 올려서, 이제 약간이 아니고 한 30배 정도 올리기 위해서 이쪽 33kg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3kg 연결했더니 LED가 들어오는데 희미합니다. 그리고 전류도 0.08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졌죠. 저항이 거의 30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류량도 거기에 상응하여 전류량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100kg에다 하면은 당연히 더 줄겠죠. 저항이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00kg에다 연결했더니 네, 이번에 0.037 정도밖에 안 되고 LED도 상당히 흐릿합니다. 지금 이 LED를 초록색 LED를 썼는데요. 그나마 초록색 LED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는 색입니다. 우리 눈이 진화를 해서 초록색을 좀 잘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보다는 또는 파란색보다는 초록색을 제가 쓴 이유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빨간색이나 파란색의 경우에 이렇게 100kg짜리 저항을 달면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실험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초록색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전류는 이렇게 회로 약간 불편합니다. 측정을 하기에 회로를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끊고 마이너스 쪽을 찾아서 또 플러스 쪽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또한 또 매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전류에 흐르는 양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류가 측정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큰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상당히 큰 전류라는 것은 이 테스트기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과전류라고 하는데 과전류가 유입됐을 경우에 이 테스터기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테스터기 안에는 매우 작은 전류해도 녹을 수 있는 그런 납이 그 보호 장치로 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 퓨즈가 끊어지는 경우가 이제 왕왕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류를 측정할 때는 과전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칫하다 보면 많이 태워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태워 먹었고요. 그래서 여분의 퓨즈를 항상 테스트기를 구입하실 때는 여분의 퓨즈를 몇 개 더 같이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퓨즈는 안에 건전지를 교환하듯이 열어보시면 퓨즈 자리가 바로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걸 빼내고 갈아 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류는 사실은 디지털인 경우에는 얘가 똑똑하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맞춰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돼서 1.9mA가 흐른다고 하지만 제가 일부러 거꾸로 방향을 알지만 거꾸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유입되는 쪽에다 마이너스를 두고
마이너스 극의 건전지에다가 얘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똑같이 1.9라고 나오지만 LED도 켜집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로 표시되죠. 이 얘기는 지금 전류 방향을 거꾸로 연결하셨습니다. 그거를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할 때도 테스터기는 전압 측정 방향을 거꾸로 해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서 전압이 반대로 해석을 해라 라는 의미로 전달을 측정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볼트미터는 대부분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극성은 전압과 전류를 잴 때 크게 주의 안 하셔도 사실은 해독을 하실 때 그 여기 화면에 나타나는 마이너스 부분을 잘 관찰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해석을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이렇게 바늘 지침이 움직이는 그런 방식에는 이런 극성에 대한 그 해석이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연결하면 바늘이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면서 바늘에 기구적인 장치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게 가서 부닥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날로그 테스터기에서는 상당히 극성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 같은 이제 디지털 방식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사용하는데 이제 편리하지만 주의는 해야 되겠죠. 네. 자, 이것으로 해서 모든 이제 지금까지 테스터기의 기초 기능 소개부터 테스터가 갖고 있는 각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전류, 전압, 그다음에 저항, 그다음에 도통, LED 시험, 그다음에 온도. 온도 부분은 제가 이제 실습보다는 그냥 말로 했고요.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확인 이렇게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들은 약간씩 더 있어요. 여기 뭐 테스터기마다 뭐 홀드 기능이라든가. 그래서 홀드 기능은 이제 측정하는 측정치가 막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그거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 어느 값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할 때 이 홀드 기능을 누르면 값이 딱 하나 잡히고 맙니다. 뭐 이거는 이제 테스터기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라이트 같은 거는 이제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불을 잠깐 꺼볼까요?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A는 이제 우리가 큰 전류를 쓸 때 쓰는 거고요. 거의 쓸 일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다 쓰신 다음에 마지막 주의사항은 뭐죠? 쓰신 다음에는 항상 로타리 스위치를 오프에다 놓는다. 오프에다 놓으면은 건전지를 하나를 가지고 몇 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오프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후면은 거의 다 방전이 돼서 건전지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지 가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수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